박근혜 전 정권이 임명한 장관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열린 겁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부터 짚어주십시오. 문 대통령, 박근혜 정부와 쿨한 작별. 충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싶다. 문 대통령의 국무위원 회동은 컨셉이 격려와 경청이었습니다. 현재 공석인 법무장관, 문화장관 외에는 유일호 부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무위원과 갖는 첫 오찬이고 또한 국무총리 장관급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보면 사실상 마지막 오찬이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든 자리, 그리고 불편한 동거 중인 현 국무위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내각입니다. 개인 국까지도 계속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좀 편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옷들도 벗으시고 편하게 식사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저고리를 벗고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벗고 얘기했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에게는 청와대의 모든 회의에서 논의되는 그 정책의 이력, 다시 말하면 그 정책의 발전 확대 과정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항상 설명해 달라. 그래야 그 정책의 본질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외교부 장관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특별한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불편한 동거를 당분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분들이 사실 그분들 개인적으로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지난 정부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리 조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좀 협력해서 잘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의미로 지금 격려의 자리를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특히 지난 정부의 내각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나 내각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이나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뭐랄까 미워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오면은 머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머리. 저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상이죠. 근데 뭐 하도 비정상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한 것 같다 그 답을 원했는데 사실 이 실장님으로. 네, 워낙 뭐 감성적인 워딩이 많이 나와서요. 이제 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근데 조국은 유한하고 정권은 유한하고 이제 조국은 영원하다. 사실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죠. 5월 17일 날 국방부 합참 가셨을 때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거는 유한. 사실상 이 동거 정부의 사실 한 모델을 지금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인수위 꽤 오래 한 몇 개월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예. 이게 아마도 지금 청문회가 제대로 되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내각 꽤 많이 이제 청문회를 또 해야 거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연착륙한다는 말은 있어도 연출발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착륙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출발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동거 정부로부터 스무스한 출발. 그래서 그 스무스한 출발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것도 어쨌든 뭐 협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전 정권과 현 정권 이거 협치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그렇죠. 협력이고. 오늘 뭐 격려와 경청의 자리라고 하는데 지난번 황교안 총리하고 박승춘 보훈처장 이분들은 이제 유한해요. 전 정권 사람으로 보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오찬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들은 소통과 통합
예. 그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어쨌든 마음속으로나마 같이 간다. 그러니까 유종욱이 네. 끝까지 좀 잘 해달라.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그냥 사표 수리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분들도 다 내셨어요. 오늘 오찬에 참석하십니다. 그래도 좀 껄끄럽기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나야 할 사람들이 못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네. 박상현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국무위원들한테도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 멘트가 한결 여유 있어 보이고 또 같이 웃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런 대우를 해준다는 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근데 지금은 대우가 아니고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분들 대우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인수위가 없잖아요. 네. 바로 지금 들어와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들 다 빠져버리면 국무회의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색한 자리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이 위트 있는 발로 네.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이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여기서 그렇죠. 좋습니다. 자, 뜻은 그러니까 지금 정권은 유한해도 조국은 영원하다. 이 의미를 물으셨는데 제가 조금 감정이 맨발랐나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죠? 당연한 건지? 당연한 건 아니에요. 정권은 유한해도 조국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공직자란 말이에요. 예. 당신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 여기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라고 하는 의지를 또는 그 뜻을 보여준 거죠. 아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근무해야 돼요. 누구나.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그런 뜻을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기 교수님. 아니 뭐 옆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전 대한민국의 장관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시네요. 예.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 인수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 인수위 있던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그 강요를 내정하고 나면 청문회 과정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는 그대로 그 전 정부의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렇게 전 정부의 장관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같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자, 하자.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첫 내각이나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전임 저 대통령들은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분. 일할 맛이 나겠죠. 나름대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진정한 예우를 해준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격려, 경청, 위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메시지를 낸 거라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잠깐 한번 오찬 간담회를 하러 오라고? 그걸 갔어요. 그러면 박근혜 전 정부의 장관들, 현직 장관들입니다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그리고 일어서서 하려고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늘 하던 대로 이제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앉아서 하세요. 예. 지금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냥 답을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안 쓰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 바로 하시죠. 예. 전 정부 장관들이 문 대통령과 저렇게 앉아 있으면 참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게요. 참 아쉽네, 너무 안타깝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도 서로 하고 대면 보고도 받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나눴으면은 5년 왜 잘 채웠죠. 박근혜 정부가 5년 잘 채웠어요. 이렇게 실패를 네. 했겠나 예.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참했을 것 듭니다. 같아요. 참. 망감이 교차했다 그럴까? 일단 시원섭섭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나도 이 문재인 정부의 영원한 내각이고 싶다. 욕심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독특해요 노영희 변호사도.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은. 네. 그렇죠. 네. 네. 일 더 하고 싶다. 그건 좋은 태도죠. 왜냐면 뭐. 칭찬하고 네. 당신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해라. 네. 항상 나에게 무언가 이렇게 듣고 지시만 하고 받아쓰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예. 뭔가 황당한 말도 해도 내가 다 이해해주겠다.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조금 기다렸다. 이번 정부에서 장관할 걸. 내가 그냥 그런 좀, 얘기죠? 네, 내가 조금 너무 빨랐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는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원래 토론을 안 해본 사람, 학생들한테 토론하라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고통스럽거든요. 조퇴하고 싶죠. 해봤어야죠. 일어서잖아요. 말하는 회의를 네, 해봤어야죠. 네. 그러니까 참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 뭐 이런. 그래도 일국의 장관들이신데 다 하시죠.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저기 박성 박사 하나. 네. 한 분 한 분의 이제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감. 그분들한테 진짜 어땠나? 진짜 그게 궁금하죠, 어땠는지 우리는 속내를 얘기를 합니다만 그 현장에 있었던 국민들은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아마 다수의 생각은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이것이 정상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진작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새 정부에서 벌어지는 참 하나도 특별할 건 없는데 그렇죠. 전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너무도 바람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보니까 왜 우리는 이제는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제부터 잘 살면 되죠. 뭐. 이정희 교수님. 예, 아마 오늘 저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다 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 요지를 보도된 걸 제가 잠깐 봤더니 정말 나름대로 국무위원답게 한번 처음으로 국무위원 대접받았다.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얘기를 제대로 해봤다. 이런 느낌 가졌을 것 같고요. 아마 참석해서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거다. 그러고는 다시 생각해보고 감사한 마음 그리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아마 그 분들의 속내가 그랬지 않을까. 실제로 16분 발언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유일호 부총리가 얘기한 거 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 경제가 이제 수출이 그 주도를 한달까 견인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경제의 그 경기 회복의 불씨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수라든가 특히 소비가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씨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후임 경제팀들이 지금 당면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도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정권이 임명한 장관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열린 겁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부터 짚어주십시오. 문 대통령, 박근혜 정부와 쿨한 작별. 충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싶다. 문 대통령의 국무위원 회동은 컨셉이 격려와 경청이었습니다. 현재 공석인 법무장관, 문화장관 외에는 유일호 부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무위원과 갖는 첫 오찬이고 또한 국무총리 장관급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보면 사실상 마지막 오찬이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듣는 자리 그리고 불편한 동거 중인 현 국무위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내각입니다. 개인 후까지도 계속 또 많은 역할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좀 편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옷들도 벗으시고 편하게 식사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저고리를 벗고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벗고 얘기했거든요. 장하성 정책실장에게는 청와대의 모든 회의에서 논의되는 그 정책의 이력, 다시 말하면 그 정책의 발전 확대 과정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항상 설명해 달라. 그래야 그 정책의 본질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외교부 장관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특별한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불편한 동거를 당분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사실 그분들 개인적으로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지난 정부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 본거는 사실상 이 동거 정부의
사실 한 모델을 지금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예. 인수위 꽤 시절도 오래 없었고. 한 몇 개월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예, 예. 이게 아마도 뭐 지금 청문회가 제대로 되더라도 예. 앞으로의 어떤 내각 꽤 많이 이제 청문회를 또 해야 예. 거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연착륙한다는 말은 있어도 연출발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착륙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출발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동거 정부로부터 스무스한 이제 출발. 그래서 예, 그 예. 스무스한 출발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것도 어쨌든 뭐 협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전 정권과 현 정권 이거 협치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그렇죠. 협력이고. 오늘 뭐 격려와 경청의 자리라고 하는데 예. 지난번 황교안 총리하고 박승춘 보훈처장, 예. 이분들은 이제 유한해요. 전 정권 사람으로 보냈고 보다는 우리 조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좀 협력해서 잘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네. 의미로 지금 격려의 자리를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특히 지난 정부의 내각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나 내각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이나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뭐랄까 미워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오면은 머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머리. 저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상이죠. 근데 뭐 하도 비정상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한 것 같다 그 답을 원했는데 사실 이 실장님으로. 네, 갑니다. 워낙 뭐 감성적인 워딩이 많이 나와서요. 이제 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근데 조국은 유한하고 정권은 유한하고 유한하나? 이제 네. 조국은 영원하다. 사실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죠. 5월 17일 날 국방부 합참 가셨을 때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